다른 김장연대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김철근 총장님. 저를 기다리기도 합니까? 네, 동접이 올라가고 있어요. 동접이. 아, 그래요? 뭔 일 있었습니까? 김철근 이제는 말해야 한다. 뭘 말해? 지체 없이 말하라. 아, 뭘 말해야 됩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파문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예. 뉴스토마토 보도로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죠? 제보를 총선 때 제보를 받았죠. 그러니까 알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셔. 예? 오늘 그 얘기를 쫙 풀고 가시라.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다 알면서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솔한 자세로 진솔한 태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또 이분이 딴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영선 의원님이야 이제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공천도 탈락했고 그다음에 그 지금 나이도 있으시고 5선을 했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공직이나 이런 게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싶겠죠. 없던 일로 하고 싶겠죠. 이 와중에 다른 공직?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인마금용 승진도 많고 자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인마금용? 인마금용으로 김영선 의원 뭐 줄 수 있다? 호주 대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검사장 인사도 그렇고요.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마금용 인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말하기가 어려울 거다. 지금 말 안 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김철근 총장님이 말하세요. 아니, 대신. 아니 나야 들은 얘기가 많지.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전언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하겠지만 그 정확한 팩트가 요구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들었고 그다음에 제보를 받았고 이런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아주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 개혁신당으로 이 사건 제보가 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총선쯤일 거예요. 총선 직전. 총선 전에. 3월 달? 총선 전에. 정확한 시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김용남 의원이 3월이라고 했어요. 3월에 왔다. 그러면 3월에 처음에 이 첫 제보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제보 받았어요? 제보 받은 사람이요? 그건 이제 당사자가 밝혀야지. 당사자가 밝혀야죠. 오케이. 그러면 제보를 누가 받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제보 받은 사람들이? 하여튼 그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밝혔잖아요. 보기는 했다. 그러면은 그 문자를 보기는 했고, 근데 그거 텔레그램 캡처본이죠. 텔레그램 캡처본을 김영선 의원이 보여준 거예요? 뭐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영선 의원인지 아니면 더 다른 3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캡처본을 봤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고 그다음에 그 캡처본의 내용이 그 전후 무슨 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뒤가 없고 딱 그 부분만 있어요. 그 지역구로 옮기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 캡처 안에. 그러니까 그 캡처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보낸 캡처인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지역구를 창원에서 김해 갑으로 옮기면 대통령 무슨 맞춤형 공약인가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캡처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봤다는 걸 들었어요 저는.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철근 총장이 보신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에게 들으셨겠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일단 봤다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은 아닌 거죠,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A, B라고 익명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거의 막 공론되다시피 하고 저는 어떤 방송까지 들었냐면 그 기사에 나온 그 워딩을 갖고
그 라디오 방송 중에 그 천하람 의원 얘기를 하는 그 방송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지불식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생방송이라 제 생각에는 라디오에서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전원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증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히얼세이 에비던스라 해서 이 사람 뭐 했어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원진술자가 나 이거 본 거 맞아라고 하는 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본인이 봤다고까지 했고 이 기사 속에서의 또 인물과 만약에 일치된다면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봤다라고 하면 이건 본인이 봤다라고 한 거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거죠.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봤다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김영선 의원이 절대 아니다 펄쩍 뛸 일이 아니네요. 이거 본인이야. 지금 뭐 어찌됐건 그 텔레그램 캡처 보니 그 언론에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뭐 지금이야 그렇게 잡아떼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것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캡처 본 전후에 뭔 내용이 나와야 그 또 전후의 내용을 봐야 이게 뭔가 좀 그 어떤 의도인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게 알 수가 있는데 딱 그 내용만 보는 것을 그 내용만 가지고는 뭐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결과가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해당 지역구에도 공천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역구를 비워뒀을 때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오려고 했던 사람이 검찰 출신의 말 시끄러웠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공천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캡처본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김 변호사님 보시기엔 아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게 캡처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그 캡처 내용에 실제로 지역구를 옮겨라라는 내용이 있고 그 옮기면 뭐 대통령의 무슨 공약 맞춤형 공약으로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맥락이 설명이 불가한 건가요? 저는 그거만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텔레를 딱 한 번만 딱 던지진 않으니까 이제 그 맥락을 정확히 헤아려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사건에서요. 이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보냈고 손준성의 프로필과 일치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한 여러 자료가 이제 오갔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이 이 증거를 어떻게 다뤘는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위조됐다, 변조됐다, 조작됐다라는 게 아닌 이상 그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위를 안 했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김건희 여사가 보낸 적이 없다가 아니라 공천이 안 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야? 이거는 사실 A라고 물었을 때 B라고 답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때 보내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팩트가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보낸 거는 팩트, 보냈다면 그게 막 증거가 위조됐다, 막 변조됐다는가 아닌 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그런데 지금 봤다는 사람, 갖고 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봤다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역 의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갖고 있다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C. 이분은 캡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막 취재가 시작되니까 잠수.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봤다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DC 같은 경우 누군지도 아는데. 김 총장님이 누군지 아신다?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은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안 갖고 있다고요? 안 갖고 있는데 기사에는 갖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취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 극소수일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일 거고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휴대폰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원래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교체 과정에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아주 극소수다.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 건데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는지는 이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인지해서 수사할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치밀하게 정교하게 수사를 한다는 느낌은 주고 있지 못하고 일단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거를 왜냐하면 범죄의 단서, 풍문이나 어떤 제보도 당연하지만 기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범죄의 단서로 인식하면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수사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적극성을 저는 이 건에서 검찰이 먼저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그냥 김영선 의원이 뭐 입을 열 리가 없고 입막음용 무슨 인사가 있으면 더군다나 불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없던 일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취재 열기가 언론사를 비롯해서 다른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그 내용도 넣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단초가 생겨서 뭐라도 하나 나오게 되면 그건 확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취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이미 김영선 의원도 본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 또 알게 모르게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겠죠.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예.